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을 놓고 헌정사 최악이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야권은 굴욕 외교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조합장 선거가 내일 실시됩니다. 불출마 조합장들에게 수천만 원씩 특별 공로금이 지급돼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목포에서 장례식장에 이어 납골당 집단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법적 다툼으로 번질 양상입니다. 전남에서 가장 먼저 나무 심기가 시작됐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키워낸 나무로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가 제시한 일제 강제징용 해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양금덕 할머니와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 등은 오늘 오후 국회 앞에서 긴급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고 2023년 3월 6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악의 날이자 제2의 국치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진정으로 통절하게 반성한다면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윤석열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과 관련해 국가의 자존심도 피해자에 대한 고려도 팽개친 굴욕 외교의 전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제3자 변제라는 방식은 한국 기업 돈으로 일본 전범 기업이자 피고 기업의 채무를 면책해주는 행태인데 일본의 잘못을 우리 기업이 보상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부는 친일 굴욕적인 대책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내일 전남 276개 투표소에서 열립니다. 투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루어지며 전남에서는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장 130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현직 조합장들이 임기 만료와 함께 수천만 원의 특별 공로금을 받고 있습니다. 현직 조합장 스스로 공로를 주장하는 형국인데다 마치 불출마를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것처럼 보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조합원 1000여 명에 달하는 해남군의 한 농협입니다. 이 농협 조합장 여모 씨는 지난해 이사회에서 조합장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특별 공로금 안건을 올렸습니다. 3선 도전 의사를 밝히며 선거를 준비한 현 조합장의 불출마로 이 조합은 무투표 당선 지역이 됐습니다. 조합장은 지난 8년간 조합 규모를 2배로 키웠고 불출마로 인해 지역의 갈등 요인을 줄인 점을 가장 큰 공로로 꼽았습니다. 무투표로 이렇게 선거가 되면 우리 협동조합이 발전하는 데는 가장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불출마를 했었고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그런 거대. 오는 20일 퇴임하는 조합장에게 특별 공로금 지급이 의결된 곳은 해남군에서만 3곳, 나주와 보성 등 전남 지역에서만 10여 곳에 달합니다. 모두 재선 조합장이 3선 도전을 하지 않는 농협으로 수협과 산림조합은 없습니다. 액수도 대부분 6천만 원으로 일률적입니다. 조합원은 퇴직금이 주어지는 상임 조합장에게 추가 보수를 주는 것은 지나치고 불출마에 대한 보상이어서 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임원 보수를 의결하기 위해 개최하는 대의원 총회 비용도 최소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에 달해 낭비라는 지적입니다. 한두 푼씩 출자를 해서 만든 조합인데 투자회사 같이 이렇게 가면서 너무 공로금이라는 명목으로 많이 가져가는 부분이 그런 부분은 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규정이 없는 특별 공로금 지급 문제가 지역 농협의 경영권을 둘러싼 논란과 잘못된 관행으로 정착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어제 장례식장 공사로 집단 민원이 발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납골당 공사 민원 이야기입니다. 한 장례식장에 모텔 건물을 사들여 봉안당으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허가를 내주지 않았지만 주민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속사정이 있는지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도심의 4층 규모 숙박업소 건물입니다. 인근의 장례식장이 사들인 뒤 지난해 말 목포시에 용도 변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건물의 용도를 숙박시설에서 장사시설인 납골당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인근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혹시 봉안시설을 짓냐라고 당사자한테 이제 여쭤봤는데
절대 아니다라고 또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그 며칠 사이에 용도변경 신청을 한 거예요. 납골당이 추진 중인 모텔 건물 인근 300m 거리에는 고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학교 측은 학생들 정서와 교육 환경에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 1,400여 명의 반대 여론까지 겹쳤습니다. 이런 진정서라든지 서명을 할 때도 야 그거 안 되겠다. 하당 동심 중심에 납골당 말 그대로 공동묘지가 들어서는 거 아니냐. 목포시는 결국 주민 정주 여건 악화를 이유로 용도 변경 불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례식장 측은 그러나 행정소송 등을 예고하며 납골당 사업 추진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장례식장은 지난 2010년 숙박시설을 장례식장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목포시의 불허 처분에 맞서 행정소송을 통해 사업을 관철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자연옥지라 해서 다른 시설을 전혀 못해요. 지금 상당 시설밖에 할 수 없는 지역이고 이번만큼은 내가 그 구상권 청구라든가 그다음에 저 딜레이 되는 기간만큼 소액의 청구까지 들어갈 거예요. 한편 목포시는 현재 목포 지역에 운영 중인 납골당 규모가 향후 17년을 버틸 수 있을 만큼 여유로워 신규 납골당이 시급한 것도 아니라며 사실상 법적 다툼에 대응할 논리 마련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올 들어 산불 발생이 크게 늘면서 전라남도가 산불 예방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오늘 산불 비상대책회의에서 전남도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도청 공무원 시군 전담제 실시와 산불 감시요원 집중 배치 등을 지시했습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전남에서는 27건의 산불이 발생해 55헥타르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건이나 늘어난 것입니다. 봄이 가장 먼저 찾아오는 남도의 서마을에서 올해 첫 나무 심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키워낸 배롱나무를 심어 의미를 더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퍼플섬으로 세계적 유명세를 타고 있는 신안군 안좌도. 영상 15도의 완연한 봄 날씨 속에 올해 첫 나무 심기가 시작됐습니다. 흙을 파낸 자리에 조심스레 어린 나무를 심고 꼼꼼하게 마무리하는 주민들. 배롱나무의 가지를 잘라 뿌리를 내리게 하는 삽목 방식으로 주민들이 키워낸 묘목들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살까 싶었거든요. 근데 한 3개월이니까 꽃까지 피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게 되는구나 그래가지고는. 앞서 식재한 매화와 멀구슬 등 1,500여 그루 나무에 배롱나무 2,000여 그루가 더해지면서 올 여름이면 보랏빛 꽃천지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나무 심기 행사에 쓰인 배롱나무는 모두 주민들이 키워냈습니다. 신안군이 10cm 남짓 가지를 잘라낸 뒤 주민들에게 분양해 삽목으로 번식시킨 뒤 다시 한 그루에 5,000원에 사들인 겁니다. 짭짤한 부수입까지 올리며 주민들이 저탄소 운동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소득도 올리고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숲도 조성하는 이중 효과를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물 위에 지어지는 플로팅 미술관도 올 하반기 개관할 예정인 가운데 12만 제곱미터의 정원으로 조성되는 안좌도. 보랏빛 섬 반월 박지도와 더불어 세계적 명소를 꿈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전남의 초중 고교생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전국의 초중 고교생의 평균 사교육비는 월 평균 41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전남은 26만 1,000원에 그쳤고 이는 서울시의 59만 6천 원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사교육 참여율 역시 전남은 67.6%로 전국 평균 78.3%와 큰 차이를 보이며 전국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지역의 한 대학교가 학생들에게 새 학기부터 아침 식사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단돈 1,000원에 제공되는 따뜻한 아침밥을 학생들도 반기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목포대학교 구내식당. 이른 아침부터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샌드위치와 달걀, 스프와 과일을 접시에 담아 허기진 배를 채웁니다. 호텔 조식 부럽지 않은 아침 식사비는 단돈 1,000원입니다. 1,000원이라는 것도 삼각김밥도 1,000원이 넘어가지고
먹기 힘든데 이렇게 1,000원을 해준다니까 부담 없이 많이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목포대가 1,000원짜리 아침밥을 준비한 건 이번 학기부터. 광주 등에서 장거리 통학하며 아침을 거르는 전교생 6,000명 중 5분의 1가량의 학생을 배려하기 위해서입니다. 1인분에 6,000원 수준의 푸짐한 아침밥을 준비한 뒤 대학에서 식당에 5,000원을 지원하며 학생 부담을 덜었습니다. 평균 300명분의 아침밥이 준비되는데 학생들의 호응 속에 재료가 모두 소진되고 있고 덕분에 이른 아침부터 시골 캠퍼스도 북적거리게 됐습니다. 학생들의 체력은 학생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충족시키는 게 대학에서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포대는 더 많은 학생들이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추가 지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가뭄 속에 섬진강물을 공업용수로 끌어 쓰는 방안이 추진 중이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물의 염도가 높아지면서 농어민들의 근심도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50년 넘게 섬진강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도상재 씨. 지난해부터 이어진 가뭄에 양상추와 수박 농사를 망칠까 걱정입니다. 지하수를 끌어다 농업용수로 쓰는데 섬진강물 염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서입니다. 이 섬진강이 작아갖고 자꾸 이제 지하수가 요리 작은 물이 안으로 들어오니까 우리 마을이 전체 한 5분의 4가 지금 작아서 농사를 못 질 정도고. 가뭄에 강물이 줄고 짠 바닷물이 밀려오니 생태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곳 섬진강 일대는 제첩 등 어패류 채취도 활발하게 이뤄지는 곳인데 어민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염도가 짙어지. 그러니까 폐채비 양껏 부르고 폐사를 해버리지. 바다가 뒷부른 게 이제 조구에까지 낙지가 든 데를 잡히고 감생이 같은 건 말할 것도 없고 진작 잡히고. 심각한 가뭄으로 여수광양 국가산단 가동까지 차질을 빚을 상황에 놓이자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시 섬진강물을 공업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준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농어민들이 한국수자원공사의 염해 대책 마련과 협의체 구성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당장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 전남 최대 식수원인 주암댐 저수율은 20%, 저수량도 1억 톤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댐 저수량은 운영을 시작한 1991년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뭄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또 시민분들께서 이제 용수 감량이라든지 그 실생활송에서 쓸 수 있는 물제락 그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큰 비 소식까지 없어 정부 지자체의 적극적인 절수동참 홍보와 물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오늘 낮 12시 50분쯤 무안군 현경면의 한 공장 창고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공장 한 동 대부분이 불에 탔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에서 흡수되는 탄소인 블루카본을 확대 활용하기 위한 탄소 중립 공동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전라남도와 전남도 의회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남형 블루카본 정책과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탄소 흡수원인 습지와 갯벌을 블루카본으로 인정받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올해 지역 고용위기 대응 지원 사업으로 전남 조선업 도약센터가 국비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목포시에 설치 운영될 조선업 도약센터는 12억 5천만 원을 투자해 취업 연계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과 신규 취업자 정착금 지원, 신규 채용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 등을 추진하며 올해 말까지 400명 취업을 목표로 종합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